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자 주세영입니다. 오늘로 벌써 4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저랑 같이 슈팅 게임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니티 스크립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고 많은 부분 이번 시간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에 슈팅 게임 만들 때는 유니티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번 강의 시간에는 유니티 스크립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 책에서는 3장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챕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니티에서 모든 클래스가 상속받아 쓰는 모노비헤비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모노비헤비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모노비헤비어가 어떤 이벤트 함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에 저랑 같이 슈팅 게임을 만들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타트라는 함수는 이제 그 스크립트가 업데이트가 호출되기 전에 딱 한 번 호출되는 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 호출되는 이벤트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그런 저희가 따로 이제 그런 스타트니 업데이트니 하는 함수를 호출시키지 않아도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그 이벤트 함수들을 호출시켜 주는데, 그런 이벤트 함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유니티에 있는 스크립트 기능들을 100%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awake 함수, fixed 업데이트 함수, rate 업데이트 이벤트 함수. 이거는 스크립트가 게임 모드에 붙은 순간 즉 생성된 순간 딱 한 번 호출되게 되고,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클라이언트는 사양이 너무 좋아서 프레임 호출이 200번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컴퓨터는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업데이트가 한 50번 호출된다 그러면 그 업데이트에서 발생하는 1초당 발생하는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즉 더 성능 좋은 컴퓨터에서 더 좋은 더 많은 처리를 해서 더 많은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픽스드 업데이트는 시스템의 사양과 상관없이 초당 정해진 횟수만큼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주로 물리 이동이나 연산에 쓸 때 많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레이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가 호출된 난 다음에 호출되는 이벤트 함수입니다. 그 외에 보면 애니메이터 처리 관련 이벤트 함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관련 이벤트 함수가 있고, 오디오, 그리고 카메라를 보였을 때, 카메라를 보이지 않았을 때 등의 이벤트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체가 충돌이 되었을 때, 충돌이 끝났을 때, 그리고 충돌된 채로 머물렀을 때 등, 그리고 유니티 제공하는 이제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호출된 함수들, 그리고 게임 루트가 삭제되었을 때, 비활성화됐을 때 등 여러가지 함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만든 onGUI, 유니티 GUI를 출력할 수 있는 onGUI 이벤트 함수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이벤트도 있는데, 마우스가 클릭되었을 때, 그리고 클릭된 채로 움직였을 때, 마우스가 충돌체에 들어갔을 때, 나갔을 때 등의 마우스 이벤트 함수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파티클 콜리전 함수도 있고, 이거는 그 네트워크 함수고, 그 외에 렌더 관련한 이벤트 함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렌더, 온 프리컬, 온 프리 렌더, 온 렌더 이미지, 온 렌더 오브젝트 등 이제 카메라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이벤트 함수들입니다. 이 이벤트 함수들에 잘 알고 있어야 유니티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나요? 여기 저랑 같이 전 시간에 저랑 같이 다뤘던 바로 그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노비 함수는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이 책에 있는 것보다 지금도 이제 모노비어에 대한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니티 3D 홈페이지에서 모노비어에 대한 걸 검색을 해서 어떤 이벤트 함수가 있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예제들을 한 번씩 살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노비 함수라는 이벤트 함수에 대해서 좀 쭉 보았고, 유니티에서 중요한 이 한 프레임이 이벤트 함수가 어떤 식으로 호출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가 생성되었을 때, 아니면 씬에 이미 생성되어 있다면 그 씬에 그게 추가된 순간 딱 호출되는 awake 함수가 호출되고,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딱 한번 호출되는 스타트 함수, 그리고 이때부터 프레임이 시작되어서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고, 레이트 업데이트가 호출되고, onPreCall 이벤트 함수, onPreRender 이벤트 함수, onPostRender 이벤트 함수를 끝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다음 프레임에서는 다시 업데이트 함수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이벤트 함수들이 순서대로 호출되게 됩니다. 한 프레임이라 하면 지금 이 씬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에 한 번씩 스크립트들이 업데이트 함수들이나 관련된 이벤트 함수들이 쭉 호출되고 나온 다음에 그 씬에 지금 추가되는 렌더 오브젝트들을 한 번씩 쭉 그리고 난 다음이 한 프레임이 끝난 것입니다. 즉 한 번에 프로세스 과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독자 여러분 유의하셨던 게 가장 먼저 호출되는 게 awake 함수, 그다음 스타트 함수,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는 자동으로 몇 프레임으로 호출된다. 보시면 저랑 같이 스페스트 보면 뭐 스타트 함수로 호출시켜줬다거나 업데이트로 호출시켜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유니티 엔진에서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통해 자동으로 그 이벤트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업데이트 함수에 원하는 로직이나 스타트 함수에 원하는 초기 함수들을 코딩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티에서 중요한 또 데타타임이라는 경과 시간입니다. 경과 시간은 게 뭐냐면 이제 게임을 처음 접한 친구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30프레임이니 60프레임이니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임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그럼 30fps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초당 30번 호출된다는 뜻입니다. per second frame인데 초당 30번 호출된다는 뜻입니다. 즉 업데이트 함수에서 1을 더하는 로직이 있다 라고 하면 1초 뒤에는 1씩 더해서 이미 30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이게 60프레임이라고 하면 30이 아니라 60이 늘어날 수 있을 테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거나 어떤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수치로만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을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나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각 프레임당 지나간 시간, 경과한 시간을 우리가 이동한 그 물체에 곱해주게 되면 프레임당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당 어느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회전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만큼 이제 거리를 갖고 움직였는지 어떤 속도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업데이트 함수는 초당 30번 이상 아니면 초당 뭐 많은 횟수 정도로 호출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한 프레임에서 경과한 시간을 곱해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경과 시간 데타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단순히 여기서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있는 함수 중 하나는 로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x는 0, y는 5 곱하기 경과 시간, 그리고 z는 0, 즉 y축으로 5의 스피드를 갖고 경과 시간을 곱해서 매 경과 시간을 만큼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보여주는 함수인 것입니다. 그 밑에 거 보면 마찬가지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x는 0, y는 0, z는 2에서 얼마만큼 경과 시간을 갖고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유니티에서 많이 필요한 것들이 컴포넌트에 어떻게 찾아서 접근하나 라는 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게 숏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숏컷이라고 하면 바로가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래서 보면은 실제 저희 애니메이션 컴포넌트 이제 붙이는 거 봤을 때 이제 렌더러 컴포넌트 보면 이렇게 대문자로 클래스 이름, 컴포넌트 이름에서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해 줬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오디오, 콜라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스크립트 안에서는 이걸 바로가게 찾기 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애니메이션, 오디오, 카메라, 콜라이더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바로 그 게임 오브젝트를 가리킬 때는
이 소문자로 된 게임 오브젝트, 그럼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이 게임 오브젝트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 쇼컷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쇼컷을 쓸 때마다 매번 파인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몇 분 호출되는 컴포넌트의 경우는 따로 찾아놓고 나서 변수로 찾아놓고 나서 지정을 해놓고 나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컴포넌트 접근하는 게 get 컴포넌트라는 방법도 있는데 보시면 이 get 컴포넌트면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를 얻겠다. 어떤 타입의 트랜스폼 타입의 컴포넌트를 얻어서 거기 컴포넌트에 갖고 있는 함수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하는 그 컴포넌트를 얻어오면 컴포넌트에 있는 함수들도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클래스 변수를 선언을 하면 이렇게 퍼블릭을 해놨기 때문에 밖에 인스펙터에서는 이렇게 트랜스폼 타입의 어떤 변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오브젝트 링크를 걸게 되면 그 오브젝트에는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링크가 걸려서 여기서는 이 타겟, 즉 이 큐브의 트랜스폼이겠죠.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가 호출되어서 Y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자, 다음은 다른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find 함수입니다. 자, 그 중에 트랜스폼에서 find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트랜스폼에 갖고 있는 find 함수에 그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이름을 넣게 되면 그 트랜스폼 밑에 있는 차일드로 붙어 있는 트랜스폼 중에서 그 핸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트랜스폼 오브젝트를 컴포넌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트랜스레이트 함수를 호출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방법도 있는데 트랜스폼에서 핸드라는 오브젝트 찾아서 그 핸드라는 트랜스폼에서 다시 get 컴포넌트 어떤 스크립트를 하면서 그 스크립트에 있는 변수를 접근하거나 함수를 호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근한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게임 오브젝트의 find 함수를 이용해서 someGuy라는 이름의 게임 오브젝트를 찾았다면 그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호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태그 게임 오브젝트에 보면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 찾아서 그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을 접근해서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호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벡터인데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back, down, forward, left, 1, right, up, 0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가 있는데 이거 저랑 같이 슈팅 게임 만들 때 사용했던 right니 up니 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right를 보면 잘 살펴보면 x가 1인 y도 0이고 z가 0인 벡터인 그 3차원 벡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up도 살펴보면 x는 0이고 y는 1이고 z는 0인 벡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즉 right 벡터를 보면 y가 0이고 z는 0이고 x는 1이기 때문에 이런 벡터이겠죠. up 벡터를 보면 x는 0이고 y는 1이고 z는 0이기 때문에 이런 벡터일 것입니다. 즉 이 벡터를 갖고 연산하면 어떤 오브젝트를 이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거고 이 벡터를 갖고 연산하면 어떤 오브젝트를 위쪽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벡터 클래스가 갖고 있는 여러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 보관 함수를 뜻하는 러프 함수랑 s러프 함수가 있고 이제 특정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로테이트 투어즈 그리고 가볍게 댐프 시켜주는 스무스 댐프 스케일링 시켜주는 스케일 그 크로스와 리플렉트 닷 프로젝트 앵글 등 또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디스턴스 함수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인스턴시에이트라는 이제 함수인데 이것은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특정 오브젝트나 프리팝을 현재 씬에 추가시켜주는 현재 씬에 새롭게 어떤 이제 리소스로만 어셋으로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프리팝으로만 존재했던 어떤 오브젝트들 아니면 어떤 게임 오브젝트의 클론들 오브젝트를 현재 씬에 추가 복사 생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시에이트가 어떤 오브젝트 현재 씬에 생성하도록 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 자 그래서 인스턴시에이트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어떤 익스플로전이라는 위에서 보시면 트랜스폼으로 이제 퍼블릭 변수를 받겠죠. 익스플로전 어떤 오브젝트를 어디에 지금 이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트랜스폼의 포지션 위치 값과 이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로테이션 값을 얻어서 이 익스플로전 오브젝트를 화면에다가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클론도 익스플로전에는 이제 as 트랜스폼이라고 이제 캐스팅을 해서 여기다 이 변수에 할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구분을 거치고 나면 현재 씬에 이 익스플로전이라는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스턴스 된 이런 오브젝트 모트는 나중에 디스트로이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르틴인데, 코르틴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양보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적으로 호출될 때 잠깐 멈췄다가, 아니면 잠깐 다른 일을 먼저 했다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중간에 일시 정지를 시키고 싶다던가 그런 것 등의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AI 코드에 많이 들어가는 기법이긴 한데, 코르틴의 경우는, 필자의 경우는 여러가지 이제 성능상의 문제도 있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제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는 문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코르틴이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르틴은 좀 함수가 좀 특이합니다. iEnumerator라는 이제 리턴 값을 갖게 되고 do라는 함수겠다 하면 처음에 do now를 이제 호출하게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yield 문이고요. return입니다. 반복된 함수가 돌아가는 것인데, 거긴 u 다짜고짜 u를 하게 되고 wait per seconds 2라서 했는데, 이 구문은 무엇이냐면 2초 동안 이 밑에 문장이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awake라는 함수 앞에 설명드렸죠. 이벤트 함수에서 이 스크립트가 처음에 생성되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데, 이 awake조차도 iEnumerator를 이용해서 이제 코르틴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yield return start coroutine 어느 함수 이름은 do라고 입력을 하면 do라는 함수가 이제 coroutine 함수 따라 돌게 되면서 처음에 do now가 호출되게 되고 2초 동안은 호출되지 않다가 2초가 지난 뒤에 2초 뒤에 2 seconds later라는 이제 문구가 출력되게 되고 나서 여기 also after 2 seconds 호출되고 난 다음에 this is after 2 coroutine finish execution 문구가 호출되게 될 것입니다. 즉 처음에 awake 호출되고 do 함수가 호출되면서 do 함수에서 do now 문구가 호출되고 2초 기다린 후에 이 문구 때문에 2초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그 two seconds later란 문구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문구들이 차례대로 호출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르틴의 동작인데, 이게 어떤 때 필요하냐라고 하면 동작을 하다가 다른 구문이나 다른 스크립트의 처리가 끝날 정도로, 아니면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면 특정 시간 동안만 내가 이 스크립트의 동작을 더 이상 진행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2초 동안,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시간 동안 그 다음 구문이 진행되지 않고 그 시간 난 다음에야 호출되게 됩니다. 그게 코르틴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유니티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스크립트에서 알아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반드시 유니티에서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스크립트를 활용하셔야 한다면 모노비어 클래스를 꼭 상속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는 awake나 start 함수에서 하셔야 되지 따로 생성자 함수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컴포넌트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bomb이라는 C# 스크립트 함수를 만들었다면 거기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도 bomb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C#에서는 코르틴 무브가 좀 다르다는 거 좀 이해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유니티에서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만든 모든 클래스들은 유니티 엔진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묶이게 되는데, 이것은 엔진이 적절한 동작을 보장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네임스페이스는 유니티에서 제대로 된 동작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도록이면 네임스페이스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그러라는 것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스펙터 뷰에는 멤버 버전만 보인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도 잠깐 하겠지만 초기화를 위해 생성자 합수를 절대 따로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니티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다음 시간은 저랑 같이 유니티에서 2D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